네, 바이패드 리깅입니다. 바이패드는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만들어줄 수 있고, 바이패드 선택하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 뷰포트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꺼주고, 바이패드를 세팅할 때는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모션에 가서 바이패드의 피겨 모드를 활성화를 해줘야 합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준 다음에 위치를 맞춰줄 건데, 일단 X축은 정확하게 0으로 해야 대칭을 할 수 있고, 여기 요 마름모 모양의, 지금 이 마름모 모양의 이름은 바이패드 001인데 얘 위치를 잘 맞춰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골반 맞춰서 잘 배치를 해주고요. 뼈대가 지금 SD 캐릭터에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에 가준 다음에 뼈 구조를 바꿔줄 건데, 스켈레톤을 일단 여기 클래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스켈레톤은 인간형이어서 뼈대 맞추기 조금 힘들고, 이런 캐릭터 할 때는 클래식이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클래식하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뼈의 구조의 링크 개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파인 링크가 4인데 줄여서 2로 맞춰주고, 레그 링크는 뭐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핑거가 없죠. 여기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링크도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최소치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귀 부분에 뼈대가 있죠. 귀에 뼈대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엑스트라 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어주는 방법이 있고, 혹은 여기 포니테일로 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니테일은 얼굴 헤드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포니테일을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뭐 치마나 망토 같은 거 쓸 때는 엑스트라 본을 쓰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니테일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포니테일 사용해서 두 개 만들어 주면은, 자, 여기 뼈대가 새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고, 보면은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나왔죠? 봤을 때 오른쪽이 파란 색깔, 왼쪽이 초록 색깔입니다. 이렇게 옮겨줄게요. 얘를 이제 귀로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본 구조가 끝났으면은 여기서 본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본만 선택할 때는 여기 셀렉트 필터를 올에서 본으로 하면은 본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얘네가 지금 어떤 형태를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죠. 요거를, 그리고 얘네들은 폴리곤, 면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SD 캐릭터를 할 때는 얘네를 디스플레이 엣지 박스로 바꿔주는 게 리깅할 때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을 없애주고 박스 형태의 선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리깅을 하면은 조금 직관적으로 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뼈대의 크기를 미피에 맞게 바꿔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부터, 제일 상위에 있는 것부터 맞춰주는 게 편하고, 처음에 골반부터 맞춰줄게요. 자, 지금 스케일 모드가 뷰로 되어 있는데 본 구조의 스케일을 맞출 때는 로컬 축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뼈대의 지금 위치를 잡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피벗의 위치를 잘 생각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 피벗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로컬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테니까 접히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여기 작게 해줘야겠죠. 여기가 무릎이니까 여기 지금 위에 허벅지 뼈를 여기 딱 중앙에다가 두고, 종아리 뼈도 이렇게 중앙에다가 여기 중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두고, 또 여기 아랫부분은 발과 연결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본의 사이즈가 이 오브젝트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게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스케일을 키워주고, 이렇게 얘는 이제 인간처럼 살짝 구부러진 형태가 없으니까 차라리 일자에 가깝게 기울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맞춰줬고요. 발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낮춰가지고 바닥에 딱 맞게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앞쪽에 지금 발 뒤꿈치가 있는데 발 뒤꿈치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캐릭터의 발 뒤꿈치랑 맞춰줘야지 나중에 워킹 작업할 때 잘 할 수 있어서, 여기 앵글 어태치를 이런 식으로 뒤꿈치에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토우뼈는 여기로 여기 앞꿈치가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제 앞꿈치에 접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접히는 부분, 여기도 접히는 부분, 여기도 접히는 부분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오른쪽만 배치를 해놓고, 지금 맞춘 이렇게 파란 색깔 부분을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왼쪽 초록 색깔 부분에 똑같이 복사를 해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는 바이패드 피겨 모드가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카피 앤 페스트를 간 다음에 여기 컬렉션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카피 포저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여기 반대쪽 오파시티 부분에 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했던 좌표와 뭐 로테이션 정보나 스케일 정보가 다 복사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쪽만 작업을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발은 됐으니까는 스파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파인은 이렇게 척추뼈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몸통의 아랫부분을 조금 제어를 할 거예요. 얘 가지고. 그리고 몸통의 윗부분은 스파인 01번 가지고 제어를 할 겁니다. 요쯤 얘는 위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헤드의 좌표만 잘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헤드의 좌표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헤드가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맞춰 주겠습니다. 또 이 넥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넥을 그냥 여기 밑에 그냥 남겨둔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헤드의 크기와 헤드의 좌표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움직일 때 이렇게 헤드 이렇게 해서, 또 무브도 로컬로 하면은 조금 더 피벗으로, 로컬이 아니고 여기 피벗을, 헤드 피벗을 볼 수 있도록 여기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의 크기보다는 피벗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을 해줘야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여기 포니테일 1, 포니테일 1이죠. 그러니까 포니테일 1을 움직일 수는 없을 거고 위에 있는 포니테일 1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귀 부분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어요. 둘 다 클릭하고 이렇게 키워도 괜찮습니다. 피벗의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주고, 여기를 중앙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 딱 맞추는 편이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키를 포즈를 복사하고 오파시티로 딱 떨어질 수 있게. 팔만 하면 끝납니다. 팔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클래비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팔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로컬로 맞춰주면 되겠고, 거의 여기 중앙쯤에 오는 게 피벗이 여기 중앙쯤에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SD 캐릭터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이음 부분 딱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고, 로테이션도 살짝 돌려서 옆모습도 잘 잡아주면 좋겠죠.
이 뼈대는 지금 무브했을 때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상의가 지금 클래비클이라서. 그래서 클래비클을 가지고 이 팔 본 구조들을 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환골, 맞춰주고 핸드 마지막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 복사, 반대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바이패드 구조를 스트럭처에서 잡고 바이패드 크기를 맞췄죠. 유의해야 할 점은 로컬로 바꿔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로컬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 작업해서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뼈들은 좌우 대칭이 되는 구조니까는 대칭을 활용하면 좋겠죠.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눠져 있지 않는 부분들은 대칭이 안 되겠죠. 뭐 스파인이나 헤드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제 오브젝트에다가 스킨 모디파이어 넣어서 리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올로 바꿔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물체들이 있죠. 자, 이제 리깅을 하기 전에 지금 파츠가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눈, 입, 헤드, 여기는 상체, 하체 나눠져 있는데 이제 파츠는 조금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파츠를 구별할 때는 최종 프로젝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로우폴 게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 합쳐야지 스킨 데이터를 하나만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마지막에 합쳐주는 편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게임의 헤드 파츠가 바뀌는, 옷은 그대로인데 헤드 파츠만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은 옷 파츠 따로, 바디 파츠 따로, 헤드 파츠 따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기능에 맞춰가지고 파츠를 구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할 때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피는 헤드랑 바디로 구별을 해서 작업을 해줄게요. 터보 스무스 있는 거 꺼주시고 에딧 폴리 하나 넣어서 자, 이렇게 눈과 입을 합치고 헤드로 해놓고 바디 부분에도 어태치로 다리 부분을 합친 다음에 바디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콜랩스 올 둘. 이제 스킨 작업 할 거니까는 뭐 당연히 오브젝트 정보를 옛날에 한번 초기화 해놔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습관처럼 리셋 엑스폼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자, 이제 스킨 모디파이어를 넣어줍니다. 스킨 얘도 따로 한번 다시 넣어줘야겠죠. 스킨. 자, 이렇게 스킨 구조를 넣고 뼈대를 움직이면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 스킨 구조 밑에 보시면은 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연결될 본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애드를 넣고 애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셀렉트 본 창이 뜨게 되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아이콘을 가진 애가 본 구조, 요거는 스페어 그 오브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바디 오브젝트고 얘가 이제 본 구조예요. 얘를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열기보단 디스플레이에서 익스펜드 올 하게 되면은 본 구조가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얼굴과 관련된 본 구조를 넣어주면 됩니다. 헤드, 포니테일 2개.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겠죠. 셀렉트해서 넣어주면 이제 본 구조가 이렇게 따라서 본 구조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잘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놓고 터보 스무스도 적용을 해주고 작업을 할게요. 2단계 주고 이것도 켜놓겠습니다. 복사 얘도 넣어줄게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터보 스무스는 항상 맨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넣었고 이제 바디 쪽에도 바디 쪽 스킨에도 본 구조를 먼저 넣어줄게요. 익스펜드 오라고 이제 여기다가는 본 구조와 어울리는 본 구조에 연관되어 있는 뼈대를 넣을 건데 바이패드 001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펠비스도 골반이 필요한 경우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골반이 뼈대를 보면은 얘를 뼈에 굳이 안 넣어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일 때 당연히 아래 구조인 뼈 허벅지 뼈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얘를 움직일 때 얘네가 같이 움직이니까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인 2개, 넥 필요 없죠. 그리고 클레비클도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했죠. 쇄골뼈. 그래서 어퍼암, 포람, 핸드 이렇게 어퍼암, 포람, 핸드 오른쪽 라이트죠. 레프트, 왼쪽 그리고 헤드 쪽 넣을 필요 없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허벅지뼈, 종아리뼈, 발가락을 우리가 앞부분으로 쓴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셀렉트 해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흐느적거리게 움직이죠.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오브젝트에 스킨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서 스킨에 뼈대를 넣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스킨 넣기 전에 엑스폼 반드시 해주고 그 오브젝트와 연관된 뼈대만 넣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엔벨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롭이란 스킨 구조를 보고 에딧 엔벨롭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큰 형태의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형태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버텍스 안에다가. 자, 보면은 요 지금 헤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자, 헤드 오브젝트가 여기 귀 끝부분까지 이렇게 버텍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엔벨로프를 수정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기다란 직선이 있죠. 얘를 클릭할 때 여기 지금 본의 구조를 활성화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요 기다란 선이 헤드의 엔벨롭이고 헤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끝에 점이 2개 있는데 얘로 이제 길이나 기울기를 기울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안에 있는 동그란 캡슐 모양은 안에 있는 더 강한 웨이트를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바깥쪽 여기까지 그 블러가 들어가서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캡슐이라고 보면 되겠고 보통은 요거까지는 잘 안 만지고 작은 캡슐은 잘 안 만지고 이 큰 캡슐만 조금 줄여주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해서 굳이 여기 위쪽에까지는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작게 해서 포니테일 1 눌렀을 때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되면은 왼쪽 뼈대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킨 구조의 엔벨로프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낮춰서 오른쪽에만 영향을 미치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여기에 있는 본에 파란 색깔 버텍스가 여기에 미치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렇게 엔벨로프의 크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췄으면 여기 왼쪽을 또 해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때 엔벨로프를 복사할 때는 여기 미러 파라미터 있습니다. 미러 모드를 활성화해 놓고 현재를 복사한 다음에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복사하는 기능, 이거는 초록색을 파란색으로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파란색을 옮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파란 색깔 선이 깊이 이렇게 있죠. 여긴 초록 색깔 선이 있고 이게 대칭 구조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대칭 구조가 아닐 때는 뭐 시메터리를 다시 축을 맞춘 다음에 정확히 해주던가 하면은 정상 작동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러로 엔벨로프를 조금씩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바디도 마찬가지겠죠. 엔벨로프 조금 크기를 조정해주는 식으로 이 다른 반대편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버텍스 에딧 모드에서 할 거라서 잡아줄 거라서 그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엔벨로프만 작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어요. 복사하고 파란 쪽을 왼쪽으로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엔벨롭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대칭 쪽에 웨이트 안 잡히게 오른쪽 귀에 있는 본에 얘가 영향을 아예 안 미치게 요 정도는 잡아줘야 나중에 편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충 잡아놨으면은 다음으로는 애니키를 조금 잡아두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엔벨롭을 잡아놔서 움직일 때 조금씩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매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확인할 수 없겠죠. 그 스킨 작업할 때 또 왔다 갔다 껐다 켰다 하기 불편하니까 지금 할 부분은 자, 먼저 본 구조를 선택하고 피겨 모드를 이거 원래 진작 껐어야 되는데 그 스킨 구조 잡을 때는 바이패드를 꺼주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이제 본이 움직이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본 구조를 아예 안 만져서 그냥 그대로 둘 건데 웬만하면은 스트럭처 부분이 끝났을 때는 이 피겨 모드를 꺼주세요. 애니메이션 잡을 때도 피겨 모드를 꺼야 합니다. 자, 피겨 모드를 꺼주고 본 누른 다음에 본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에 가면은 Set as Skin Pos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킨 정보, 이 셋 포즈 정보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몰프랑 약간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스 해놓고 애니메이션하고 어썸 스킨 포즈 하게 되면은 여기 저장했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팅 값을 저장해놓고 N을 눌러서 현재 위치를 여기 0에다가 한 번 더 저장을 해둘게요. 전체적으로 다 넣을 때는 그냥 마우스 우클릭 여기 그 숫자 머패드를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OK 해주면은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5번 가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 뭐 팔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다리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포즈를 잡아줍니다. N키를 누르고 여기가 빨간색이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정보를 아예 그냥 저장을 해버려요. 여기 보면 키가 활성화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헤드 같은 경우도 5번에 하나 더 넣고 10번에서 이렇게 기울여 보는 겁니다. 15번에서는 반대쪽으로도 기울여 보고 앞쪽으로도 기울여 보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좀 간단하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키를 넣고 나서는 N 키를 눌러서 더 이상 키가 안 들어가게 애니메이션 요거를 모드를 오토키 모드를 꺼주고 됐으니까 이제 버텍스 웨이트를 잡아주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킨에 가서 엔벨롭 에딧 모드로 활성화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때 버텍스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엔벨롭만 선택이 되는데 여기 셀렉트에서 버텍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이제 클릭이 돼요. 자, 이때는 그거 터보 스무스 꺼줄게요. 자, 이렇게 버텍스가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버텍스 클릭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선택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슈링크는 이제 그로우부터 할게요. 그로우는 선택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링크는 줄여주는 거, 축소시키는 거고, 링은 그 링 기능 알죠? 둘레를 선택하는 거, 루프는 연결이 된 부분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웨이트 모드를 사용할 때는 웨이트 툴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버텍스에 이제 웨이트를 넣는 그런 기능을 하는 웨이트 툴이에요. 자, 이렇게 활성화를 해두고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본을 클릭하거나 엔벨로프에서 이렇게 본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활성화되는 게 달라지는 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헤드를 클릭하고
헤드에 엔벨롭을 클릭하고 이제 버텍스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텍스 하나하나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이 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텍스를 하나 클릭해 보면은 얘는 지금 1의 웨이트 값이 바이패드 001 포니테일 11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지금 100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가 1일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 다음 것도 1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0.5가 들어가 있죠. 거의 주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란 색깔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웨이트 값에 따라가지고 웨이트 값이 1이면은 100% 1의 강도만큼 거의 똑같이 본이 움직이는 만큼 오브젝트의 버텍스가 따라 움직이는 거고, 자, 이렇게 0. 몇이면은 거의 안 움직이겠지만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 정도까지는 아마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본의 웨이트의 총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합니다. 1이 되어야 됩니다. 1이 됩니다. 좀 맞추면은 어떤 한쪽을 수정했을 때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지금 커지는 게 보이죠. 버텍스를 수정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버텍스 웨이트 값은 무조건 반드시 총합이 1로 돼가지고 세팅이 되게 됩니다. 헤드를 클릭하고, 자, 이쪽 부분에 지금 웨이트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이 파란색 부분에 웨이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루프 해주면은, 자,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루프로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헤드 값에는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0으로 다 빼줬죠? 0으로 뺀 다음에 여기 리스트에 0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웨이트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추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리스트에서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 가가지고 여기 리무브 제로 웨이트 있죠? 요거를 꺼주면은 아예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버텍스에 다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영향을 안 미쳐야 될 부분에는 아예 그 리스트 자체를 삭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엔벨로프 자꾸 클릭되는 거 불편하면은 디스플레이에서 Show No Envelope 하면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웨이트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요 부분들은 루프로 선택을 해서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귀와 헤드가 붙는 부분이죠. 정확히 딱 맞닿는 부분이니까는 0.5로 딱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웨이트 부분도 헤드가 아예 영향을 안 미치는 것보다는 헤드 쪽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예요. 한 0.15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0.85는 포니테일 1이 잡고 있고 0.15는 헤드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니테일 여기가 0.5 잡아야겠죠. 여기는 포니테일 1에서 0.5가 아니고 조금 더 세게 잡히는 게 좋겠죠. 7호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는 2호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1호 잡아주고 여기는 8호 잡아주겠습니다. 8호 0.5 0.15 여기는 다 안 들어가게. 그럼 위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서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끝났죠. 헤드 쪽 다 끝났고 이제 왼쪽에 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미러 모드 활성화해서 미러 패스트, 그리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는 블루 쪽에 있는 웨이트 값을 왼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옮겨주는 기능인데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잘 활성화돼 가지고 들어간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버텍스 정보가 오른쪽하고 파란색하고 똑같이 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바디 쪽 하겠습니다. 에딧 엔벨롭 키고 버텍스 그리고 엔벨로프는 끄고 이제 여기 웨이트 툴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줄 건데, 지금 헤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덜 했는데 바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버텍스 하나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 정보가 엄청 많아요. 아이패드의
웨이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골치 아파서 이럴 때 저는 최상위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최상위 구조는 스파인에 걸려 있겠죠. 상위 구조는 스파인을 기준으로 허벅지 뼈랑 스파인 1, 여기 팔과 다리 쪽이 다 걸려 있으니까는 스파인에다가 먼저 웨이트 1을 주고 스파인에다가 웨이트를 1을 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로핏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본에는 웨이트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스파인에만 100%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웨이트를 가져가는 식으로 좀 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잡아갑니다. 상위에다가 1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파인 1 구조가 다음 구조겠죠. 다음에 스파인 구조에 들어갈 만한 부분에다가 웨이트를 이제 잡아갈 건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스파인 1에다가 여기 이 부분쯤을 다 해서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팔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1 웨이트 지워주고 그리고 핸드가 될 부분에다가 핸드가 아니고 자 그리고 포람 쪽에다가 1 리무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드 쪽이 되겠죠. 핸드에다가 1 이런 식으로 파츠 구분을 조금 해놓는 겁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볼게요. 다리 진행할 때 아까 펠비스를 빼고 했는데 펠비스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펠비스를 넣고 여기 웨이트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비스를 넣었으니까 선택해주고 다리의 최상위는 펠비스가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넣었던 거고 이렇게 1 잡아주고 그 다음 허벅지 뼈가 정도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종아리 뼈로 여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발 지금은 파츠를 구분해준다 생각하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1 해서 걸어주면은 이제 상위 구조부터 차례대로 넣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스파인 이 정도 영역 맞겠죠. 스파인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어차피 대칭할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암, 핸드 구조별로 싹 해서 들어갔죠. 파츠가 구별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파츠 구별을 먼저 해준 다음에 밀어 한번 해주고 깔끔하게 밀어도 됐죠. 이렇게 파츠 구별한 다음에 이 접해지는 부분의 웨이트를 가져가는 식으로 조금 리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스파인 1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만 잡아준 다음에 일단 먼저 애니메이션을 접으면은 이렇게 딱딱 갈라지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장점은 파츠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겠죠. 부드럽진 않지만 딱 파츠가 구별돼서 애니메이션이 넣어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인 1
그리고 이쪽에 루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웨이트 값이 아예 없는데 조금만 가지고 오면은 이쪽 부분이 더 부드럽게 작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스파인 1에만 여기에 웨이트가 있었으니까 스파인만 여기에 웨이트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 엣지 라인이. 근데 스파인 1에서 웨이트를 가져갔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0.7, 0.3 이렇게 둘이서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파인이 이쪽 부분의 웨이트를 선택해서 조금 가져간다면 다른 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부분에 어퍼암과 스파인 둘이서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웨이트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해지는 부분의 웨이트를 조금씩 가져가는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여기도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다음으로 폴암을 선택해서 폴암은 여기에 0.5의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웨이트 1이 다 폴암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퍼암 선택한 다음에 0.5 그리고 보면은 0.5씩 나눠 가지게 되겠죠. 여기도 지금 웨이트가 다 폴암에 있으니까 여기도 루프로 선택한 다음에 0.25 여기는 요 웨지는 폴암에서 0.25 가져가야겠죠. 0.25 자, 이런 식으로 파츠를 구별해 놓은 다음에 접해지는 부분만 좀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웨이트를 나눠 가지는 식으로 리깅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사실 엔벨로프 작업 처음에 했잖아요. 그 부분도 엔벨로프 크기를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버텍스 모드에서 최상위의 1의 웨이트를 가지고 하위 구조로 파츠를 구별하고 이렇게 웨이트를 나눠 가지는 식으로 작업해주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핸드가 거의 움직일 일이 없겠죠. 차라리 폴암에다가 1을 넣어주고 핸드가 조금만 가져가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느낌만 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리도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도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죠. 움직여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리도 지금 파츠는 구별해 놨으니까 웨이트만 부드럽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차라리 펠비스를 클릭하고 여기 루프로 클릭한 다음에 펠비스에서 이쪽에 웨이트를 조금 가져가는 식으로 그리고 그로우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빨간색부터 쪼르륵 해서 웨이트를 부드럽게 가져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벅지 뼈가 0.75 가져갔고 펠비스가 0.25 가져가게 되고 여기는 허벅지가 0.9 펠비스가 0.5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종아리 뼈 선택해서 여기 지금 0.95 잡혀 있는데 0.25 그냥 가져오고 이 근본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요. 얘랑 사이에 있는 엣지는 0.5 엣지를 가져가면 되고 0.5의 웨이트를 가져가면 되고 여기는 다음 엣지는 조금 허벅지 쪽에 0.25 정도 해서 허벅지가 움직일 때 조금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웨이트는 종아리 뼈가 움직일 때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이 부분이 각지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웨이트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 지금 뼈를 선택해 놓고 자, 이제 발뼈를 선택을 해 놓고
지금 앞꿈치 쪽에 지금 다 파츠를 구별해 놨는데 사실 이 앞부분도 발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게 웨이트를 더 많이 가져가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코보다는 코 쪽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0.75 정도 해가지고 두겠습니다. 0.75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조금 더 발 쪽에 가까우니까 0.8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종아리뼈랑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안 되겠죠. 종아리를 선택한 다음에 웨이트를 가져가는 식으로 여기는 여긴 0.5를 넣어주겠습니다. 0.45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놓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앞꿈치도 이렇게 해서 딱 움직이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앞꿈치 쪽에 웨이트가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이 웨이트가 발 쪽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가면서 조금씩 웨이트 값을 수정해 준 다음에 됐으면은 이렇게 웨이트를 복사해서 미러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깅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렌더링을 꺼주면은 이제 이 본은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피 리깅을 알아봤고요. 모델러 입장에서 이 정도 리깅은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와이어프레임을 구성할 때 이 부분에는 와이어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해야지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작업하는 게 와이어프레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